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미경입니다. 주말 동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금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반도체를 향해서 그리고 이 그린란드에 대한 탐욕을 부리면서 지금 유럽연합 이 동맹국들에게 어떻게 보면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엄포를 내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성이 좀 많이 생긴 건지 오늘 국내 증시 굉장히 강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코스피가 1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늘 장중에 4,910선까지도 또 터치를 하는 모습이었죠. 4,900선 위에서 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오늘 장에서 1.4%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과연 이번 주 내내 이렇게 또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이번 주 안에 코스피 시장 정말 5,000피를 도달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해답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의 상황도 살펴봐야겠죠. 애프터마켓 5시 50분 기준으로 시장 흐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모두 다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피 내에서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장에서 급등세를 보이면서 시총 3위 자리를 탈환한 모습이었죠. 이 아틀란타 CES에서 공개한 이후에 연일 외신들의 호평이 쏟아지면서 여기다가 유럽연합을 향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독일의 수입차 쪽으로 좀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의 기대감까지도 오늘 장에서 같이 겹호재로 작용이 된 모습입니다. 현대차 주가 애프터마켓에서도 15% 넘게 급등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외 삼성전자는 0.07%, SK하이닉스 1%, LG에너지솔루션 1.6%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장에서 2차 전지 그리고 로봇주가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을 여기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5%, 2.3% 넘게 강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4.8% 강세 반면에 오늘 장에서 제약 바이오주들은 다소 부진한 흐름. 알테오젠, ABL 바이오는 4%, 0.46%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 강세 흐름을 가져갔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29.90%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역시나 로봇 관련된 모멘텀으로 인해서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현대차 또한 지금 범 AI 진영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로봇주로도 같이 엮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 오늘 장에서 탄력 받아가면서 두산 로보틱스는 주가 25%, 현대차 15% 넘게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시세 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내에서는 원전주인 우리기술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29.95%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로봇주죠. 역시나 로봇주들 오늘 장에서 애프터마켓에서도 무섭게 붐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유질로봇, 나우로보틱스, SPG, T로보틱스 상승률 상위단에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굉장히 강했습니다. 코스피가 이제는 5,000피를 향해서 가는 이 여정을 정말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100포인트도 채 남지 않았고요. 코스닥 또한 오늘장에서 1.4% 넘게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이번 주 내에 또 코스피 5,000피 달성할 수 있을지, 그럼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지 여기에 대한 또 해답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 사실 1월 내내 좀 코스피가 거의 랠리를 보이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또 그 안에 주역을 우리 또 전문가님께서 워낙에 많이 찾아내셨기 예.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또 시청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승부주 최영동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5,000포인트가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포인트가 채 안 남은 상황이고요. 이번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정권의 가장 큰 목적지를 이제 5,000포인트를 제시를 한 상황들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빠른 시간 안에 지금 도달 가능성들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 지수에 대한 조정 없이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권 역사상, 주식시장 역사상 최장기간 연속 상승일을 좀 기록을 하는 그런 이제 정말 역사적인 순간에 지금 우리가 앞을 좀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시황을 좀 녹여가면서 내일장, 내일 모레장 이번 주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한번 아울러서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밤에 미증시는 휴장입니다. 뭐 금요일까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제외시키고 나서는 뭐 그렇다 할 영향력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상황들이었고요. 뭐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린란드 관련된 스토리들 그리고 반도체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다소 우리나라도 좀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했었지만 확실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이 두 종목이 지수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운데 현대차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피지컬 AI, 로봇과 관련된 스토리들 자체가 현대차 그룹 내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의미 있게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가장 뭐 긍정적인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효과 부분들로 인해서 여전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되지 않는 과정에서 현대차가 오늘 10%가 넘는 장 마감에는 15%, 16%까지 올라가는 시총 상위 등극을 하면서 대형주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부담스럽죠. 뭐 로봇주를 뭐 시장에 간다라고 해서 저까지 뭐 더 갑니다. 뭐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어차피 시장 내에서 좀 트레이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니까 로봇주를 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셨을 거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을 통해서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뭐 그러한 부분들이 뭐 우리가 뭐 매매를 들어가가지고 수익이 났어라는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에 대한 관심 자체가 로봇스의 포커스가 좀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그동안에 사실상 코스피의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금요일자 이후서부터 코스닥에 대한 모양새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서 보도록 하죠. 자, 늘 보시는 차트예요.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의 일간 행적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여전히 뭐 조정 없이 그냥 쭉 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 대한 상승 흐름들 이어졌고요. 코스닥에 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오전 장서부터 랠리가 계속 진행이 된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양시장 다 1.3%, 1.4% 상승 마감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동시간대에 열려 있었던 아시아 증시에서도 가장 괄목할 만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시장이 바로 국내 증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상으로 보게 되면 약간은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은 있어요. 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7천원가량의 순매도가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정 섹터를 매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수급 현황들로만 놓고 보게 되면 매도로서 대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무너지질 않다 보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은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5천원가량 순매수, 코스닥 같은 경우도 2천원가량의 순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자의 양시장 1%대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은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100% 그 역할을 다 해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지수를 끌어올렸던 가장 큰 주체였던 이 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 매도는 안 잡히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뭐 큰 매도세는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순매수로 접근은 하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제 15만 원 거의 이제 임박하는 그런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29일 날 예정이 돼 있거든요. 아마 그때까지는 뭐 제 개인적인 예상이긴 하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시장 자체가 꺾이지 않는 이상 뭐 지금 구간에서 주가 수준에 있어서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현대기아차 오늘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에 보시게 되면 10% 올라갈 때도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상승이었는데 역시나 시장에서에 대한 투심 자체가 현대차와 더불어서 아틀라스와 더불어서 로봇주야 라는 이제 공식이 딱 형성이 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상승 흐름들 그리고 그 하부에 걸려 있는 벤더사들 HL 만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고 현대오토에버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모습들이고 그동안의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봇주도 일제히 다 상승을 하는 그러한 기염을 토했던 그러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좋은 상황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SK 하이닉스 실적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 자체에 대해서 뭐 차익에 대한 욕구가 발생되지 않고 오히려 SK 하이닉스 정도 실적은 우리가 판단을 내려보고 그 다음에 스텝을 한번 밟아볼까? 라는 시장의 생각들이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좀 있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긴 한데 알테오젠이 장 막판에 오후장 들어서 10% 이상 꽉 급등을 해버렸죠. 근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내는지가 되게 중요했었어요. 이미 시장에서 알테오젠이 빅파마들과의 이제 애로를 공식 예고를 한 상태인데 이거를 세론으로 볼 건지 아니면 다른 섹터들까지 또는 다른 이제 애로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끌어올릴 건지에 대한 기대감들이었는데 확실히 시장은 알려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제히 좀 밀리면서 다소 조금 아쉬운 모습들. 오늘과 같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다 할 힘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예측을 하고 가셔야 될 부분들은 코스닥이 정말로 좀 급격하게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에 대한 상승률 자체가 지금 저조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따라가 줘야 돼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로는 조금 미진하죠. 오늘도 코스닥이 1%대 이상을 급등했었던 가장 큰 요인들은 로봇주들의 상승도 있겠지만 오후장 들어서 ESS 스토리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2차원지 관련 종목군들이 일제히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좀 올라오기는 했지만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돼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바이오 종목군들도 그 한 축을 좀 담당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오 쪽에 기대감들을 좀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당분간은 좀 괴로운 시간 또는 좀 답답한 그러한 시간들이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로봇주 통해서 소외 장소의 극복 시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지수에 대한 흐름들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현대기아차를 올렸던 가장 큰 이유들은 사실은 뭐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아틀라스 이 친구입니다. 격세지감이죠 사실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 아인슈타인 탈시여가지고 우리 로봇이야라고 딱 내밀었던 게 정말 근 10년이 채 안 된 상황인데 저렇게 괄목할 만한 기술의 성장을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단순하게 우리가 로봇이 좋아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해외 매체를 통해서 이 아틀라스에 대한 이 평가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 뭐 언론, 여러 뉴스들을 통해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 부분 해외 주요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놀랍다라고 할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의미 있게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한 가지 정도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들이 뭐 현대차 올라가는 거 좋아요. 뭐 올라갔는데 뭐 주식 올라가는데 싫어할 사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2025년도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국내 증시를 다 끌고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 주주분들, 자동차 업종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외감에 정말 힘들었던 그런 시기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뭐 뒤늦게나마 이러한 이제 폭발적인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박수를 칠만하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될 일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근데 그 이면에 여러분들 뭐 어두운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이 밝다라고 해서 뭐 달 전체가 밝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뒷면은 어둡습니다. 그 어두운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수급들을 보시게 되면 이래요. 1월 달에 수급 현황입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정도 매수를 하고 그 뒤서부터는 계속 매도해요.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15% 이상 급등하는 과정 속에서 외인과 기관에 대한 매도세는 일단은 지금 체크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현대기아차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만을 바라보고 더 갑니다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뭐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앞서서도 계속 우리가 시황 체크를 하면서 지수 차트를 좀 보는데 뭐 코스피는 건드릴 게 없어요. 계속 5일선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존에는 이 정도만 보셨다고요. 그죠? 제가 기존에는 이 정도만 들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여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죠, 여러분들? 9월 달하고 10월 달에 시장 급등하기 이전의 박스권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11월 달과 12월 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절에도 2개월에서 3개월여 정도 박스권 그려준 상태에서 9월 달, 10월 달 랠리 나왔고요. 지금 11월 달, 12월 달 조정받으면서 지금 1월 달 한 달 동안 지금 랠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과연 이 기간이 이 기간과 동일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되면 최대 분수령은 5,000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5,000포인트에서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유동성으로 해서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한 템포 쉬고 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시장 장중에 움직이는 현황들을 보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막연하게 야 5,000 갑니다. 5,100 가요? 5,200 가요? 5,300 가요? 예상해봤자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그죠?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섹터가 들어갈 것인가? 이것들을 좀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뭐 전체적인 흐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되고 어찌됐든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종목들을 가지고 계속 트레이딩을 해줘야 되고 내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를 줘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음 코너를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5,000피가 단 100포인트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5,000피 간다, 지금 가는 중이기 때문에 뭐 지금 무작정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지금 구간은 종목 트레이딩 그리고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야 될 시기이긴 하지만 무작정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갈 만한 섹터들을 선별해서 종목 간의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장중의 흐름을 짚어보면서 같이 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매일 오전 10시 반에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을 짚어드릴 예정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일요일 밤 8시까지도 무료 온라인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준비했습니다. 일명 차트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책인데 나도 한번 이 부분을 받아보면서 앞으로 시장 5,000피 갈 때 나 혼자 소외당하지 않고 한번 시장의 흐름을 같이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하시면서 앞으로 시장 같이 한번 전문가님과 함께 달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계속해서 좀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인데 앞서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전자책 관련된 궁금증을 좀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예. 전자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빼놓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어느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짧게라도 가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소개하면서 우리 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차트 정석 어떻게 받아? 막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하는 공간을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거 받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루트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차트 정석에는 굉장히 심플해요, 여러분들. 뭐 어려운 거 뭐 들어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지금과 같은 시장 속에서 뭐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뭔가 이제 기준을 제시해드리는 내용들을 담아놨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활주로 기법이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 종목군들을 찾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무언가 이제 준비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에는 매매 원칙 들어가 있고요.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될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뭐 지금은 시장에서 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관심이 끝나게 되면 과연 다음 쪽으로 어떤 섹터들이 돌아갈지 뭐 그러한 부분들을 설정을 하는 원칙을 제가 1챕터에다가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캔들, 캔들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뭐 하루하루의 캔들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디테일하게 뭐 구분을 하고 뭐 종가가 어떻고 뭐 중간값이 어떻고 뭐 고가가 어떻고 저가가 어떻고 막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캔들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앞뒤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제가 담아놨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계속 신고가 치는 종목들 많죠. 그리고 직전 박스권을 돌파를 시키고 나서 그때서부터 이제 신고가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지표들, 현재 지금 과열이냐, 아니면 지금은 충분히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인 거냐, 낙폭과대인 거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술적 지표에 대한 이야기들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네 가지를 다 합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매매를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들, 체크를 하는 실전 타점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만들어 놨으니까요. 굉장히 내용은 함축적이에요. 뭐 긴 책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원래 이런 내용들은 압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딱딱딱딱 알 수 있게끔 제가 적어놓은 거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뭐 재미있게 읽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상 우리가 매매하는 방법들을 알았으면 내 계좌를 관리를 하셔야 돼요. 수익 계좌로 만드셔야 돼요. 뭐 기법을 배우셔가지고 뭐 나는 수익만 찾으면 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사실상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시는 것들, 뭐 수익 나시는 분들이야 그냥 쭉 가시면 돼요. 근데 수익이 안 나가지고 나는 뭐 제자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언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주식의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종목의 선택의 문제일 거고요. 그리고 종목 선택이 잘못되게 되면 이 산이 아닌가 봐, 우리 다른 산으로 가야 돼 라고 해야 되는 결정력이 필요해요, 주식은. 그죠? 뭐 늘상 가만히 갖고 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되면 포트폴리오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과 같은 경우 뭐 나는 뭐 바이오 쪽에 다 몰빵이 돼 있어. 난 바이오 종목 간다고 하니까 다 사놨는데 야 이거 지금 시장에서 소외돼도 너무 소외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지수 5,000포인트 가도 체감도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정비거든요. 아니면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거나. 그래서 항상 이 포트폴리오 정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정비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었죠. 자, 외국인하고 기관들하고 우리 개인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현저히 낮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외인들하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자금이 어떻게 돼요? 무한정입니다. 리밋이 없어요. 언리밋이죠. 그러니까 계속 들어와요, 자금이. 우리가 넣는 뭐 4대 보험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이 돼가지고 기관 자금으로 들어올 거고요. 또 펀드 집어넣으면 또 그 펀드에서 들어오는 자금들이 또 운용사로 넘어가가지고 시장에 흘러 들어올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외국인하고 기관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예요? 나 5천 가지고 시작했어. 나 1억 가지고 시작했어. 뭐 또는 나는 1,000 가지고 시작했어. 여기다가 자금 더 늘릴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그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금을 딱 들고 와서 거기서 안에서 플레이를 진행을 한다고요. 근데 내 종목이 안 간다고 해서 계속 그 갖고 있으면 시장은 가는데, 그죠? 그럼 이 안에서 포트폴리오 정비가 필요한 거고요. 거기서 만들어낸 현금들을 가지고 재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이클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야지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수익 계좌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우선이 돼야 돼요. 기법 배우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호흡하는 공간, 공부하는 공간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러한 원론적인 이야기가 해결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매매하시면 돼요. 자 이 다음에는 이 섹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섹터가 끝나게 되면 다음 섹터는 이 섹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에서에 대한 돌아가는 이야기들, 순환매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공부예요. 우리 뭐 현대차 뭐예요? 기아차 뭐예요? 삼성전자 뭐예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원론적인 이야기라고요. 근데 그게 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내야지만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차가 좋아, 기아차가 좋아, 삼성전자가 좋아, SK하이닉스가 좋아, 뭐 땡땡땡 기업이 좋아. 근데 주가가 안 가요. 그럼 그거 뭐예요? 그거는 매매에 있어서 꽝이라고. 지식만 드러나는 거예요. 지식만. 우리가 백과사전도 아니고. 아시겠죠? 실전에 들어왔으면 그 실전에 맞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함께 호흡하고 공부하는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자, 활주로 기법은 제가 저와 함께 공부하는 공간에 들어오시게 되면
각 케이스별로 여러분들에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들을 한번 좀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옵티코어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활주로 기법의 첫 번째 이슈에 해당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주가가 횡보가 됩니다. 횡보가 된다는 거는 뭐죠, 여러분들? 무슨 이슈가 있는데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이슈는 아니긴 하지만 저가 매수가 들어와? 그러면 아직 그 이슈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슈가 표현화 이루어지고 수면 위로 딱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횡보되는 기간 종목들은 여러분들 유심히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페이지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똑같죠? 오늘 뭐가 떴어요, 여러분들? 잠깐만. 우리 일주일 뒤면은 뭐 위성 날아가네? 뭐 이거에 대한 이슈가 나왔어요, 주말 동안에. 그러면서 어때요? 그동안에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신규 상장한 이후에 별다른 재미가 없었어요, 우주항공 쪽에서. 그러다가 오늘 오전장에 우주항공 관련된 스토리들이 이어지면서 횡보됐던 것들을 마무리하고 장대 양봉을 빵 터트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 이거 이제 횡보됐던 구간들에 더 이상의 이제 횡보되는 구간들을 마무리를 하고 이슈가 나왔으니 시장에서 반응할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들을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오전장에 바로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수익을 내든 아니면 내가 오늘 매도 안 하더라도 내일까지 움직이는 모습들 나는 볼 거야 라고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도 횡보 이후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기간에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준다고요.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고 실전에서 판단을 되게 빠르게 내리셔야 돼요. 엄청 빠르게 내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물론 우리가 통상적인 일반적인 상황에 가서도 이런 횡보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수급의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리고 모멘텀에 반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한번 모멘텀이 잡히고 수급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각각의 구간별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디테일한 전략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저와 호흡하는 공간을 통해서 공부하는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전 사례들을 통해서 다 공부를 시켜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다 선수로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퍼스트 클래스 한번 종목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들. 퍼스트 클래스. 아마 우리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제가 첫 주 방송하면서 5일 방송하잖아요. 그 중에서 3일 동안을 어떤 종목 들고 나왔나요? 이거 들고 나왔어요. 하이브. 12일 날 첫날 하이브 들고 나왔죠. 보이시죠? 자, 한번 볼까요? 그 다음날 13일 날 하이브 들고 나왔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 15일 날도 여러분들에게 자, 하이브, 이거 하이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이 시간에 정말 이 귀한 시간에 계속 보셨던 종목이죠. 12일 날 한 번, 13일 날 한 번 이렇게 해서 3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늘 장중에 몇 프로까지? 거의 9%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상한가를 딱 잡아. 상한가를 잡나? 아니면 이 종목을 저와 함께 지난주 일주일 동안 이때 한번 보고 이때 한번 보고 이때 한번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 투자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여기서 딱 잡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뭐예요, 여러분들? 작년도 며칠입니까? 11월 달에 고점을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렇게 돌파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뭐죠,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지받다가 저항을 뚫어버렸어요, 오늘 하루 만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뭐죠? 비중 투자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뭐 내가 급등주를 해가지고 뭐 큰 수익이 나는 경우, 큰 수익률이 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거기다가 내가 비중 1% 태우면은 뭐 의미 있어요? 티도 안 나요, 계좌에. 그런데 정말 재미있고 이 종목은 내가 한번 배팅을 해봐야 되겠어 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종목으로 한 호가에 다 들어가시면 안 돼요. 분위기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3일 동안 이 하이브라는 종목을 12일 날 말씀드리고 13일 날 말씀드리고 15일 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안정적으로 퉁 튀잖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하이브 얘기했어요, 시장에서. 하루 종일.
근데 우리는 지금 하루 하이브 지금 알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우리는 지난 수업부터 3일 동안 안 움직여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간단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대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오늘 그냥 다 복사 붙이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요. 거기서 나아진 거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모양새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제 뒤늦게 따라 들어온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서 다 받아놨으니까 지금 10% 이상 수익이잖아요. 그럼 내가 언제 이 종목을 던져야 되나? 이거 고민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다운 환경들이 조성이 된 겁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종목들을 이슈가 나와가지고 내가 따라 들어가가지고 더 갈 거야라고 판단이 드시게 되면 사셔도 상관없겠지만 지금과 같이 이 종목은 될 것 같아. 돈이 좀 되겠는데? 돈이 되는 매매는 비중 투자예요. 얼마나 비중 투자를 잘 해주느냐. 아시겠죠?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이 하이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에서는 그냥 교과서적인 내용 하지 말고 실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클로봇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1월 16일 날 75,000원에서 69,000원대까지.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우리 누르메카 한번 볼까요? 누르메카 볼게요, 여러분들. 누르메카 이날 말씀드렸죠. 그죠? 지난주 상한가 땅 친 날 말씀드렸잖아요. 첫 상한가 나온 날. 근데 지금 오늘까지 갔어요. 오늘까지 이날 상한가, 이날 쉬었다가 이날 상한가도 갔고, 이날 상한가 갔고, 이날 상한가 간 거예요. 딱 이 일주일 동안 시장에서 몇 번 움직여서 상한가가 3개, 4개가 나온 거예요. 상한가가. 그래서 제가 1월 2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116%거든요. 근데 아쉽잖아요, 여러분들. 1월 2일인데 제가 방송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1월 2일 날 얘기하면 뭐 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게 아쉽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뉴로메카라는 종목을 언제? 13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고요. 첫상 뜨는 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자, 뉴로메카의 확장성을 보셔야 된다. 무슨 확장성? 자,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 단순 지분 투자나요? 단순이잖아요, 단순. 몰라요. 얘네들이 뭐 정말 좋아서 투자를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 돈이 남아가지고 투자한 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치 않다. 시장에서 판단을 도대체 어떻게 내릴 거냐.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너희들 분명히 단순 투자였잖아. 근데 지금 뭐야? 삼성전자의 자회사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희망 회로가 돌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애들 돌려버린다고요. 그럼 클로봇이 최근에 뭐가 떴죠, 여러분들? 보스턴 다이나믹스 SI 인증받았잖아요, 금요일 날. 그리고 그날 빵 뛰고 이날까지 뛴 거예요. 대충 이해되시죠? 그러면 시장에서 클로봇도 똑같은 내용들로 가겠죠. 자, 뉴로메카도 단순 투자긴 하지만 뭐예요, 여러분들? 삼성하고 엮이는 거 아니야? 라는 뭔가 논리를 가지고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가면서 빠바박 뛴 거고, 클로봇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보스턴 다이나믹스 하면 아틀라스잖아. 혹시 얘네하고 엮이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78,000원대까지 간 거라고요. 그래서 1월 16일 날 제가 오전장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부방에서 7만 원대, 69,000원대까지 분할 매수하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틀 동안 여러분들 뜩 들고 있으면 로봇 오늘 가주잖아요. 고맙죠? 그럼 10% 이상 급등 내서 1박 2일 만에 수익 투자로 수익 내고 나오시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심플하죠? 시장은 여러분들 논리만 제대로 맞고 그 논리가 기업의 밸류를 건들지 않아도 돼요. 기대감들만 딱 주어지게 되면 주가에 대한 변동성들은 그대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에브리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에브리봇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오늘까지 추가 상승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죠? 근데 뭐 에브리봇이 뭐 어떤 게 좋아, 뭐 저것 좋아, 뭐 이것보다는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는 로봇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강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연동해가지고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월 14일 날 여러분들에게 22,000원대 말씀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뉴로메카는 제가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대로 패스를 하고요. 그 다음 SAB테크. SAB테크도 오늘 얼마까지 갔습니까? 25%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도 12월 1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12월 1일 날로 우리가 날짜를 딱 되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감속기 기업하고 액추에이터 기업들이 일부 종목들만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SBB테크가 사실은 돈은 못 벌긴 하지만 전통적인 액추에이터, 감속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이 주가에 대한 위치가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갔던 위치였죠. 들어가십시오. 로봇주도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주가가 상승했다가 이렇게 로봇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같이 연동되면서 몇 프로까지? 98%까지 상승을 한 거예요.
딱 한 달 반 만에. 대충 이해되시죠?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주식 어렵게 보지 마십시오. 시장에서 인기 있는 것들 잘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에 인기 있는 것들을 다 골라넣기 부담스러워라고 하게 되면 앞서서 보여드렸듯이 횡보되고 다음 모멘텀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에 비중 투자 슬금슬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방향성 자체가 시장에 딱 맞아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한 종목군들까지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간에 활용을 되게 잘 하시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돌아가는 것들과 함께 좀 긴 시간을 보유하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종목들의 밸런스만 맞추시면 돼요.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러분들? 짧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을 나오게 되면 자, 매도. 그럼 뭐가 생겨요? 캐시가 생기죠? 그럼 이거를 또 요 앞으로 또 넘겨요. 그리고 또 종목 사시면 돼요. 간단하죠?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수익을 이렇게 벌어놨으니 시장이 조금 밀리더라도 이 수익을 까먹는 거지 내 원금을 까먹는 게 아니가 돼버린다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서 시장이 빠지든 시장이 올라가든 항상 수익 계좌를 만드는 늘 승리를 하는 주식 투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일확천금을 딱 벌려고 아 이거 찍어가지고 100% 먹을게요. 이런 게 없어요. 주식시장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자, 하이젠 RNA입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1월 15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이미 이전에는 1월 7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까지도 올라왔어요. 예, 뭐 하이젠 RNA, SPG, SB테크, 뉴로메카 다 똑같죠. 뭐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똑같은 놈들이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섹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섹터를 잘 찍으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저희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들어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저건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다가도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시장 움직이는 거 보면은 아 그때 최영 전문가가 저렇게 저 뜻을 얘기했구나. 무릎을 탁 치시게 돼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호흡하는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주식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뭐 HL 만두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현대기아차가 가는데 HL 만두를 빼고 가겠습니까? 그죠? 주가에 대한 탄력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그런 종목들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나아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터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이런 종목군들은 다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거기서 내 포지션을 어떻게 내가 구축을 해놓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퍼스트 클래스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뭐 좋잖아요.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트럼프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간 선거도 있고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이 여전히 지금 전력 인프라 쪽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급등이 나온다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력의 가격이 올라가, 전기세가 올라가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올라간 만큼 투입 비용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투입 비용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뭐 챗GPT의 뭐 월 사용료라든지 아니면은 각각의 기업들의 투자 비용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수익성이 계속 빠지죠. 수익성이 빠진다라는 거는 언제든지 뭐예요? AI 버블론을 일으켜 버린다고요. 그죠? AI 버블론 일으킨다고요. AI 버블론이 딱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시장 무너진다고요. 근데 이 시장 무너지는 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아요. 그거를 누가 가장 먼저 할까요? 미국의 빅테크 애들이 먼저 한다고요. 그러면은 아 잠깐만 이거 전기세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 방법 없나? 이거 고민을 엄청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정부에서 딱 들고 나온 게 뭐예요? 야, 더 이상 너희들 민간에다 전기세 높아지는 전기세 전가시키지 마라. 어떻게든 방법 찾아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막 원전 이야기들 되게 많이 나오고 ESS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오후장에 오늘 2차원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였던 이유들도 ESS 올라간 거잖아요. 전기차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고요. 전기차는 제가 나중에 2차원지 관련된 이야기들은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2차원지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저와 함께 공부를 하는 공간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A부터 Z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2차원지가 지금 전기차로 주가가 못 가는지 아시겠죠?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들까지 해드릴 테니까 해주시고 한전기술도 어찌됐든 원전 내에서 가장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우리가 얘기하고 나서 거의 20% 이상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활주로 핵심주 퍼스트 클래스에서 다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이니까 한번 참고들을 해보시고요. 그냥 단순하게 수익 이만큼 났어라고 보지 마시고 왜 최영동 전문가가 지난주 하이브를 12일 날, 13일 날, 15일 날 왜 3번씩 들고 나왔지? 이거 고민 다 오늘로서 해결되셨잖아요. 그죠? 명쾌하게 나왔잖아요. 명백하게 나왔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다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고 내일의 승부주죠. 퍼스트 클래스 시간에서 또 준비했던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또 이어나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의 시나리오와 더불어서 이 기법까지도 설명 들으니까 확실히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 내내 거진 5일 중에서 3일 동안에 하이브에 대해서 퍼스트 클래스 종목으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 빛이 오늘 장에서 받아갔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직전 고점을 이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 여기에 대한 흐름 나도 이와 비슷하게 또 급등 나올 만한 종목들 장 중에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께서 매일 오전 10시 반에 월요일부터 금요일뿐만 아니라 일요일 저녁 8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참여 가능하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께서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전자책까지도 오늘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선물처럼 드릴 예정입니다. 일명 차트의 정석이라고 불리는데 나도 한번 이 부분을 받아보면서 스스로도 차트에 대한 분석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차트의 정석 전자책과 더불어서 매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챙겨보시면서 투자에 있어서 알찬 인사이트 또 배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퍼스트 클래스 종목 한번 바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워낙에 지난주 내내 좀 5일 내내 예. 너무나도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뉴로메카도 그렇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에서 대량 거래 동반한 이 양봉까지도 발생이 되고 예.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늘은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예, 뭐 시간이 또 얼마 없습니다. 늘 이렇게 쫓겨서 말씀을 드려서 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퍼스트 클래스 종목들은 제가 다음 날이라든 다음 날이든 항상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은 첨가를 해서 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 짧은 시간 안에 나 이해 좀 안 돼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가온칩스라는 종목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사실은 이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보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이 오늘 보시게 되면 소부장 종목군들이 그렇게까지 막 강력한 애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강력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정말 이거 꽃봉오리가 막 지고 있는 듯한 섹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IP,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상당히 시장에서는 좀 견조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가온칩스를 비롯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에이징 랜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오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삼전이에요, 삼전. 최근 들어서 보시게 되면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삼전이 변동폭이 좀 크게 나오잖아요. 삼전이 크게 나오는 이유들 중에 하나의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운드리 쪽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파운드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관심 있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테슬라 쪽에서에 대한 파운드리, 인텔 쪽에 대한 파운드리, 그리고 TSMC는 당연히 파운드리 쪽에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기업이니까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파운드리의 정성화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이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의 밸류 체인에 가장 가까운 회사가 이 가온칩스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했다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밀렸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별로 반도체에 그렇게까지 막 관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고점에 대한 지지 확인이 이루어지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좀 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와줄 수 있는지 필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형성이 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매수가 자체는 62,000원 부근 정도, 아마 그 정도에서는 관심을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간의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 될 겁니다. 아마 매물대가 자리 잡고 있는 가격대가 7만에서 한 69,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한 1차적인 목표가 설정을 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은 최근에 보여줬던 저점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생명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뭐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컨트롤 잘 못하겠어라고 하시게 되면 사실은 손절 라인을 지켜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좀 익숙해지시게 되면 사실상 이러한 종목군들에서 손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관리가 들어가셔야 돼요. 관리 못해? 그러면 손절 바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도 여러분들에게 100%, 200%, 300%, 400% 이런 헛된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전은 실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종목 Y젠터입니다. 우리 하이브 봤죠? 근데 이제 오늘의 이 힛 퍼스트 클래스의 가장 주된 포커스는 지금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지금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에 다 잡고 있었어야 돼요. 내가 설령 중간중간에 팔아서 수익화를 시켰더라도 더 올라가는 종목군들 안에서 제 눈에는 사실은 더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이미 저희는 지난주, 지지난주를 통해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뿌려진 상태에서 올라가네를 보는 구간이지, 사실 여기서 더 올라갈 거라서 배팅을 하기에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컨셉들은 제 계속 눌린이 나오는 종목이나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Y젠터라는 종목입니다. 뭐 아마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블랙핑크 쪽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BTS의 컴백, 블랙핑크의 컴백으로 인해서 아마 그날 당일날 되게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이드로 지금 계속 기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5일선하고 60일선에 대한 이평이 지금 딱 모여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대로 가주면 좋겠지만 사실상 이대로 안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이드로 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이드를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4분기 실적이 뭐죠, 여러분들?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적 시즌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적 좋아라고 하면 꺾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이드로 계속 기다가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오더라도 다시 반등나옵니다. 왜? 4분기보다 내년도 1분기가 좋을 거거든. 이거에 대한 스토리가 딱 찍히게 되면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과 같이 5,000포인트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종목군들은 한 차례 정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자, 파워로직스예요. 자, 우리가 앞서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그리고 바닥주,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 종목은 약간 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출게요. 그러니까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모멘텀을 통해서 약간은 좀 변동성을 키워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파워로직스입니다. 예, 로봇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들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상승이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게 추가적인 상승들이 나오는지 한번 좀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파워로직스 말씀드리고요.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저와 함께 공부하는 공간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종목 3종목 챙겨오셨는데 보다 더 디테일한 설명 또 교육방 오셔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3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퍼스트 클래스 종목들에 대한 흐름과 더불어서 오늘 또 전자책까지도 무료로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하셔서 차트 정석 책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